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오늘 237회 시간에는 골다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척추가 안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병이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리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뼈 도둑질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성형이고 하나는 노인성입니다. 여성형 골다공증은 보통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폐경이라고 하면 보통 40대 말, 50대 초에 생기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칼슘을 많이 흡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딱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칼슘이 뼈에 잘 붙지를 못해가지고 뼈가 자꾸 말라져가고 뼈가 자꾸 구멍이 생기고 닳아져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47% 있다 그랬습니다. 약 절반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은 아기에게 엄마의 뼈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체에서 뼈와 피가 아기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뼈를 보호해주고 피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보통 산 후에 한 석 주 정도 조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몸만 조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뼈를 좀 보호해주고 피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뼈 조직이 30대까지 제일 왕성하게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에서 1.5%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든지 잘 먹든지 그렇게 해서 뼈를 막 키워나가는 것은 30대 이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뼈가 단단해지면서 골밀도가 높아지죠. 하지만 30대를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더 이상 좋아지진 않고 현상 유지는 되고 또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는 30대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 30대까지 보통 출산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뼈를 도우고 피를 보호하는 치료를 미리미리 해주어야 그 다음에 오는 골다공증이나 골소공증,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은 보통 70대 이후의 남녀 노인들에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은 보통 커피라든지 술, 담배, 기호식품이죠. 이런 기호식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노인성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노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물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치면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와상이래요. 와상. 침대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노인성 골다공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시는 집안은 특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시도록 뼈를 단단히 보호해주는 그런 특별 조치들을 취하셔야 됩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말이죠. 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뼈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의 90은 전부 다 칼슘으로 되어 있다. 뼈의 주 성분은 칼슘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슘. 그러나 뼈의 주 성분은 칼슘이 아닙니다. 칼슘은 뼈의 1%밖에 없습니다. 뼈의 주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뼈의 99%입니다. 뼈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뼈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칼슘이라고 하느냐죠. 칼슘은 1% 있는데 1%씩이나 들어있는 곳은 우리 몸에서 뼈입니다. 뼈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장기는 1%까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가 칼슘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뼈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죠. 단백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콩이죠. 그리고 육고기죠. 생선이죠. 그러나 육고기에는 단백질은 좋지만은 거기에 기름기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좋겠다. 그리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섭취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리고 칼슘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부입니다. 두부. 우리가 두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콩으로 되어 있죠. 두부에는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단백질이 있습니다만은 두부에는 칼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칼슘이라고 하면 멸치라든지 우유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퍼센티지가 두부에 들어있습니다. 두부에. 그래서 두부는 참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뼈는 칼슘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칼슘이지만은 이것이 부족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훔쳐옵니다. 뼈를 녹여가지고 뼈에 들어있던 칼슘을 뽑아내서 혈액 속으로 늘 넣습니다. 뼈에서 나온 칼슘은 악성 칼슘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악성 칼슘이 되는데 이러한 악성 칼슘은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맥경화증 또는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이런 위험한 질병이 이렇게 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뼈의 1%밖에 안 되는 칼슘이지만 1%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라는 퍼센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평소에 살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건 막 괜찮은데 사실은 조금만 필요한 마이너 팩터, 미량원소, 단백질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뼛속에 있던 칼슘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 칼슘이 들어가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서 이것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칼슘은 두부를 많이 먹어서 보충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생기는 분들은 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뼈의 성분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척추질환도 마련입니다. 척추질환이라고 하면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지 않습니까? 목에 뼈가 7개, 7, 12, 5, 5, 4 그렇죠? 목에 뼈가 7개, 경추죠. 경추 7개.
그리고 흉추 12, 그럼 허리뼈 요추, 그리고 천추, 미추 이렇게 해서 5, 5, 4 이런 뼈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목뼈와 허리뼈입니다. 7개의 목뼈와 5개의 허리뼈, 정추 7개와 요추 5개. 여기에 척추 디스크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뼈 자체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허약하고 퍼석하게 되어 있으면 노화가 되고 산화가 되어 가지고 뼈가 아주 물러지기 때문에 막 비틀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척추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척추체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 힘줄이 쪼고 있는데 왼쪽으로 2겹, 오른쪽으로 2겹, 뒤쪽으로 3겹 이렇게 모두 7겹의 힘줄,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또는 텐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힘줄이 척추뼈를 쫙 쪼이고 있습니다. 쪼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안에 뼈가 약해지고 뼈 물질이 약해지고 또 디스크가 물렁뼈가 튀어나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힘줄이 힘이 없어가지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줄이 늘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경을 가고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거죠. 목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은 목 뒤에서부터 어깨로 해서 팔로 해서 손 끝까지 가는 상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와서 오다가 팔목에서 2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라디얼 너브, 울나 너브로 갈라져서 쭉 가는 것입니다. 이걸 상완신경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목뼈에 디스크가 오면은 이것 때문에 상완신경통이 생겨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저리게 되고 시리게 되고 차게 되고 아프게 되고 신경통이 생겨 팔이 아프고 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목 때문에 목 디스크로 오는 그런 것이고 허리 부위에 이런 디스크가 생겨서 오면은 허리에는 옆으로 좌골신경이 흐르고 있는데 이 좌골신경은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 좌골신경을 압박하면 좌골신경통이 되어가지고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당기면서 저리면서 시리면서 굉장히 아파지게 됩니다. 이것을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면 무슨 왼쪽에 있는 신경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왼쪽 오른쪽 좌가 아니고 앉을 좌자, 좌석에 앉을 좌자를 말합니다. 좌석에 앉을 때 닿는 뼈, 그게 좌골이죠. 좌골이죠. 응치뼈. 이 좌골 옆으로 흐르는 신경,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게 아픈 것을 좌골신경통, 사이아티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리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7개의 경추와 5개의 요추, 이것이 인대, 힘줄이 늘어지면서 안에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또는 파열되면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척추 질환들.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좌골신경통, 목 디스크로 인해서 상완신경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척추 질환도 같이 오고 또 척추 질환이 있어서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또는 다리가 아파서 검사를 해봤더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죠. 젊은 사람들이 누가 골다공증이 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47%, 그리고 70대 이후의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50% 이상, 70%, 80%. 검사하면 골다공증은 다 있는데 특별하게 몸을 관리하는 분들, 특별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왔다 할 정도 같으면 사실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러한 척추 질환들,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디스크가 왔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다 또는 다리가 아프다, 좌골신경통이다, 이렇게 하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뜸을 뜨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죠. 골다공증 환자,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척추 디스크의 경우에
수술하는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비수술요법, 수술이 아닌 요법으로 하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90%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수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90%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온 거니까 뼈를 튼튼하게 치료해야 되겠죠. 뼈 물질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대, 힘줄이 약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힘줄을 쪼아줘야 되겠죠. 힘줄에 힘을 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뼈를 강화시키는 것은 약을 써야 돼서 화학적으로 치료하고, 인대를 쪼아주고 치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운동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까요?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걷기라든지 수영, 특히 척추 질환에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 수영을 해서 몸을 정체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인데,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고 하면 빨리 걷기라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든지 무산소 운동을 하면 굉장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디스크가 파열되면 큰일 납니다. 목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되면 목 밑으로 전부 마비가 되고, 허리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되면 허리 밑으로 전부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병이 어떠한 병인가, 도대체 이 병이 어느 정도 무슨 병인가 알아야 됩니다. 병을 모르고 나는 원래 허리가 아픈 거야, 또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원래 허리가 아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척추에 디스크가 있다가 파열이 돼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눌려서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밑으로 전부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 밑으로 전부 전신 마비가 온 사람이 있고, 갑자기 허리 밑으로 전부 마비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할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뼈의 치료를 할 때는 화학적 요법으로 좋은 음식이라든지 또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인대, 힘줄, 옆에 있는 힘줄을 쪼여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운동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럴 때 원두충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써가지고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요법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수술요법도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꼭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생각도 안 했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놀란 것이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는 홍화시와 터작을 써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척추지 않습니까? 척추라고 하는 것은 뼈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죠. 제일 강한 부분, 뼈가 이렇게 있는데, 뼈는 균형이죠. 균형. 뼈는 균형을 말합니다. 상하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균형이 있고, 좌우를 연결해주는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좌우 상하의 균형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를 연결해주는 균형, 좌우의 균형 딱 맞춰줄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볼 때 상하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체성이라고, 주체성. 좌우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주체성도 좋고 관계성도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A 트리플,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한 인격자, 온전한 인격자입니다. 주체성은 좋은데 관계성은 안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독불 장군이죠. 관계성은 좋은데 주체성은 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뭘까요?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또는 무골호인, 그렇게 말하죠. 관계성도 나쁘고 주체성도 나쁘고, 이러한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폐인이 되겠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일 조심할 것은 균형, 아래 위 상하의 균형,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물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균형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뼈가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에 틀어짐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고 사람과 관계에서 평강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할 때에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